2017년 11월 13일 오후 3시 판문점. 지프가 JSA 쪽으로 들어갈 때 총성이 터지고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붙었어요. 바퀴가 배수로에 걸리면서 차가 멈췄습니다. 헛바퀴가 돌다가 엔진이 꺼졌어요. 그 순간 저는 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앞에 보이는 거리는 50m. 그 선만 넘으면 남쪽이었어요. 뒤에서 날아온 총알 5발이 제 몸을 뚫었어요. 쓰러지면서 품에서 꺼낸 건 어머니 사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 국정원 북한 담당 K요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공개 자료와 여러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JSA 귀순 병사의 기록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가 목숨을 걸었는지 바로 납득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한 번도 자리를 뜰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리경순이에요. 2017년 당시 27세 JSA 구역 차량 운전병이었어요. 11월 12일 아침 상관이 저를 불렀어요. 리경순, 내일 보위부 조사 나온다. 장부에 네 이름 올렸다. 그 한마디로 제 인생은 끝난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에요.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탄광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와 동생 경철이 셋이 전부였어요. 어머니는 간경화를 앓고 계셨어요. 배에 복수가 차고 조금만 아파도 큰일 나는 상태였지요. 약값이 없어서 저는 JSA 구역물자 창고에서 담배를 빼돌려 암시장에 팔았어요. 들키면 총살인 줄 알았지만 어머니 약 끊기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제 상관 박중희는 6개월 동안 JSA 외화와 물자를 빼돌려 중국에 팔았어요. 그렇게 빼돌린 물자로 그는 5,000달러를 손에 쥐었습니다. 공개 처형감이죠. 그런데 박중희는 제 이름을 장부에 올렸어요. 너나 나나 죽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대신 내 가족은 건드리지 않을게.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어요. 11월 13일 아침 9시 출두 명령서가 왔어요. 내일 아침 9시까지 청진 보위부 본부 출두. 제 손에서 종이가 떨렸어요. 손가락 끝이 저리고 목구멍이 말라서 침도 삼킬 수 없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당직병이 소리쳤어요. 리경순, 전화. 군 숙소 공동전화였어요. 저는 복도를 뛰어가서 수화기를 들었어요. 동생 경철이의 전화였습니다. 청진마을 보안서 전화에서 건 거였어요. 경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 엄마가 어젯밤부터 배 움켜쥐고 신음하는데 병원비가 300달러래. 오늘 수술 안 하면...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제가 가진 돈은 15달러. 집에 숨긴 담배 팔면 80달러. 부족한 금액 205달러. 남은 시간은 9시간. 저는 JSA 창고로 갔습니다. 합동구역이라 미군 측 선물 물자가 잠깐 보관되는 곳이 있었거든요. 캐비닛 서랍 안에 회색 봉투, 그 안에 500달러. 저는 그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제 손이 떨려서 봉투를 2번이나 떨어뜨렸죠. 그리고 저는 마을 브로커를 찾아갔어요. 이거 환전해 주십시오. 브로커가 돈을 세더니 30분 뒤에 와 했어요. 저는 골목에서 30분을 기다렸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뒤를 돌아봤어요. 30분 뒤 다시 갔을 때 군용 지프가 서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어요. 브로커가 보안원에게 밀고를 한 거예요. 11월 13일 오전 7시 보위부 요원 2명이 제 숙소문을 두드렸어요. JSA 근무병들이 쓰는 군 숙소였어요. 제 손은 떨려서 신발끈도 못 묶은 채 문을 열었어요. 보위부 요원 2명이 서 있었어요. 리경순, 따라와. 제가 대답하지 않자 요원이 제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보위부 차에 실렸어요. 창밖으로 JSA 초소가 멀어지는 게 보였고 차 안은 담배 냄새와 땀 냄새로 가득했어요. 보위부 요원이 말했습니다. 리경순, 네가 어제 훔친 돈으로 네 어머니 수술시키려 했다며?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자 요원이 다시 말했어요. 그래, 네 어머니 어젯밤 11시 50분에 청진 제3인민병원 복도에서 죽었다. 제 귀가 먹먹해졌어요. 뭐라고요? 제 목소리는 갈라졌어요. 네 어머니 죽었어. 간에서 온 합병증이래. 복막에 염증이 퍼져서 수술도 못하고 병원 복도에서 죽었다. 어젯밤 11시 50분에 저는 JSA 창고에서 달러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 복도 차가운 바닥에서 경수나 한마디 남기고 눈을 감는 그 순간 저는 훔친 돈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신문실 의자에 앉았을 때 제 손목에 포승줄이 묶였어요. 삼껍질로 만든 노끈이었어요. 묶을 때마다 손목이 쓰렸어요. 신문관이 물었어요. 리경순 500달러 훔쳤다. 반역죄다. 공개 처형 또는 정치범 수용소 20년. 선택해.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머니 얼굴만 떠올랐어요. 지난해 면회 왔을 때 어머니는 수척한 얼굴로 웃으며 경순아, 너 잘 먹고 있지? 물으셨어요. 저는 네 엄마 했어요. 거짓말이었죠. 제 배급 절반을 집으로 보내고 있었거든요. 신문관이 다시 물었어요. 대답 안 하면 네 동생 경철이도 같이 끌고 간다. 제 고개가 번쩍 들고 말했어요. 동생은 아무 잘못 없어요. 반역자 가족은 3대가 책임진다. 너도 알지? 잠시 후 복도에서 감시원 2명이 담배 피우며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중희 그 새끼 어제 짐 싸서 중국 넘어갔대. 5,000달러 챙겨서. 그래? 리경수는 그냥 희생양이네. 뭐 어차피 하급 병사 하나쯤이야? 제 주먹이 떨렸어요. 박중희는 5,000달러 챙겨서 중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500달러 훔쳤다가 어머니 죽음 소식 듣고 여기 앉아 있어요. 어머니는 도둑의 어머니로 기록될 거예요. 동생은 반역자의 동생으로 평생 짓밟힐 거고요. 그러나 박중희는 중국에서 술 마시며 웃겠죠. 그 순간 알았어요. 제가 여기서 죽으면 진실은 영원히 묻혀요. 제가 여기서 죽으면 어머니는 도둑의 어머니로 끝나요. 제가 여기서 죽으면 동생은 평생 고개 들고 살 수 없어요. 살아서 증언해야 한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잠시 후 신문관 2명이 점심 먹으러 나갔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일어섰어요. 복도 감시병 1명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1걸음, 2걸음, 화장실 문 앞을 지나쳤어요. 1층 복도 끝 창문으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 때 삐걱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뒤에서 감시병이 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재빨리 뛰어내렸어요. 발목이 삐끗했지만 참았어요. 뒷골목 벽돌 더미가 보여서 벽돌 하나를 집어들고 포승줄을 내리쳤어요. 1번, 2번, 3번째에 삼껍질이 끊어졌어요. 손목에서 피가 났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빠르게 뒷골목으로 뛰어갔습니다. 뒤에선 호루라기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5분 뒤 확성기로 리경순 체포령 방송이 나왔어요. 굽이굽이 골목을 돌아가며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고 손목에서 피가 흘렀어요. 머릿속으로 어디로 가야 하나 생각했지요. 청진집은 200km, 불가능해요. 중국 국경은 150km, 브로커 없이는 불가능해요. JSA는 5km, 제 담당 차량이 거기 있고 출입증도 제 목에 걸려 있어요. 사실 가능성은 10%도 안 되지만 0%보다는 나아요. 오후 1시 군부대 차고지에 도착했어요. 숨을 고르고 초병에게 다가갔어요. 긴급 보급 명령 떨어졌습니다. 차를 출고해야 합니다. 초병이 의심스럽다는 눈으로 저를 봤어요. 명령서는 있습니까? 박중희 님이 3시까지 JS에 오라고 했습니다. 초병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재빨리 군용 지프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핸들을 잡은 제 손이 떨렸지만 빨리 출발했어요. 오후 1시 40분, 첫 번째 검문소예요. 검문병이 손을 들어 차를 세웠어요.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세웠습니다. 검문병이 창문 두드렸어요. 어디 가나? 긴급 보급이라 급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태연한 척 했습니다. 검문병이 제 얼굴을 봤어요. 출입증 보여주시오. 저는 목에 걸린 출입증을 보여줬어요. 검문병이 훑어보더니 가라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어요. 백미러로 초병이 작게 손을 흔드는 게 보였고 제 손에서 땀이 났어요. 오후 2시 20분, 두 번째 검문소예요. 이번엔 검문병이 2명이었어요. 한 명이 손을 들었고 저는 차를 세웠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어디 가나? JSA 구역이요. 중위님이 3시까지 오라고 했습니다. 검문병이 무전기를 들었고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검문병이 통화하는 게 들렸어요. JSA 긴급 보급 확인. 검문병이 무전기를 내리고 가라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얕은 숨을 내쉬며 엑셀을 밟았어요. 무전 소리가 멀어지는데 제 심장은 계속 울렸어요. 오후 2시 50분, 세 번째 검문소 진로예요. 바퀴가 자갈을 밟으며 털컥거렸어요. JSA 진입 직전에 다다랐을 때 검문병 3명이 서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손을 들었고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검문병이 다가왔어요. 출입증. 저는 출입증을 보여줬어요. 검문병이 제 얼굴을 봤어요. 그러더니 무전기를 들었어요. 잠깐만. 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검문병이 말했어요. 리경순 수배령 떨어졌는데? 그 순간 급하게 엑셀을 밟았어요. 급출발에 지프가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어요. JSA 구역 500m 전방. 뒤에서 군용 지프 2대가 추격해왔어요. 앞에서는 초병 3명이 총구를 겨눴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어요. 작년에 동생 경철이가 면회 와서 준 거였어요. 형, 엄마 사진 품에 넣고 다녀 하면서요. 뒷면에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형, 엄마 이름으로 살아줘. 그때는 그냥 응원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유언이었던 거죠.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어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17년 11월 13일 오후 3시. 저는 군용 지프를 몰고 군사 분계선을 향해 시속 80km로 질주했어요. 300m 지점에서 첫 번째 총성이 울렸어요. 따따따. AK리 소총 연발이었어요. 뒷바퀴가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차체가 흔들렸어요. 핸들을 꽉 잡았어요. 그때 왼쪽 어깨에서 뜨거운 감각이 퍼졌어요. 총알이 관통해서 제 팔을 타고 피가 흘렀어요. 200m 지점, 추격 지프에서 기관총에 불을 뿜었어요. 뒷유리가 산산조각 나고 유리 파편이 제 목덜미에 박혔어요. 따가운 통증이 느껴지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100m 지점, 앞에 배수로가 보였어요. 깊이 1m 정도의 콘크리트 도랑이에요. 저는 그걸 피하려고 핸들을 꺾었지만 늦었어요. 쿵! 앞바퀴가 배수로에 걸려서 지프가 기울었어요. 그리고 제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머리를 핸들에 부딪혀서 정신이 아찔했어요. 엔진이 꺼지고 저는 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앞에 50m, 그 너머에 낮은 콘크리트 벽이 보였어요. 그게 군사분계선이에요. 저는 온 힘을 다해 뛰었어요. 그 순간 오른쪽 허벅지에 총알이 박혔어요. 다리가 꺾이고 쓰러질 뻔했지만 버티면서 계속 뛰었어요. 30m, 등에 2발의 총알이 박히고 제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입에서 피가 넘어오고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뛰었어요. 20m, 옆구리에 한 발. 제 다리에서 힘이 빠지고
무릎이 꺾였어요.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뛰었어요. 10m. 뒤에서 쏴!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성이 더 가까워졌어요. 제 귀에서 윙 소리가 났죠. 총알이 제 머리 옆을 스쳤어요. 5m. 콘크리트 벽이 눈앞에 있었어요. 저는 몸을 날렸어요. 쿵! 제 몸이 콘크리트 벽 너머로 넘어갔어요. 땅바닥은 차가웠고 입에서는 피가 쏟아졌어요. 숨을 쉴 수 없었지만 눈을 뜨고 하늘을 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뒤에서 한국 군인들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이다. 군의관. 저는 입을 열었어요. 증언해야 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품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내어 하늘에 들어 올렸어요. 한국군 군의관이 제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괜찮아요. 살 수 있어요. 저는 사진을 군의관 손에 쥐어줬어요. 이거 제 어머니 이름으로 살아야. 제 눈이 감겼어요.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리고 저는 들것에 실렸어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들린 건 군의관 목소리였어요. 이 사람 품속에 사진 있어요. 뒷면의 글씨가 2018년 4월 귀순 약 5개월 뒤에요. 국군 수도병원 병실에서 눈을 떴어요. 5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왼쪽 어깨, 오른쪽 허벅지, 등 2군데, 옆구리 1군데. 총알 5발이 제 몸을 뚫었어요. 오른쪽 다리 신경 15%가 손상돼서 걸을 수는 있지만 뛸 수는 없었어요. K요원이 처음 왔을 때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K요원이 물었어요. 왜 목숨을 걸고 왔습니까? 저는 대답 대신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어머니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저는 말했어요. 이 사진 찍던 날 엄마가 저한테 그랬어요. 경순아, 엄마가 웃는 얼굴로 사진 찍는 거 처음이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게 엄마 마지막 웃는 얼굴일 줄. 사진 뒷면을 보여줬어요. 동생 경철이가 연필로 쓴 글씨였어요. 형, 엄마 이름으로 사라져. 저는 말했어요. 경철이가 작년에 면회 왔을 때 준 거예요. 형, 엄마 사진품에 넣고 다녀 하면서요. 그때는 그냥 응원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유언이었던 거죠. K요원이 물었어요. 동생 소식은 들었습니까? 제 얼굴이 굳었어요. 아직이요. 2018년 7월, 귀순 약 8개월 뒤에요. 브로커를 통해 소식이 왔어요. 제가 탈북한 직후 동생 경철이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대요. 죄목은 반역자의 가족. 현재 생사불명. 어머니 무덤은 청진 공동묘지. 표지판도 없이 묻히셨대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울지 않았어요. 30분간 말없이 침묵하다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여기서 증언 한 번 더 하면 경철이가 듣지 않을까요? 수용소에서도 소문은 들리잖아요. K요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듣든 못 듣든 저는 증언할 거예요. 어머니 이름으로요. 2018년 9월, 귀순 약 10개월 뒤에요. 첫 공개 증언이었어요. 서울 시내 강연장. 100명 정도 왔어요. 저는 목발을 짚고 단상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리경순입니다. 아니, 제 이름은 제 어머니 이름입니다. 김순례. 저는 어머니 사진을 꺼내서 청중에게 보여줬어요. 이분이 제 어머니예요. 2017년 11월 12일 밤 11시 50분 청진 제3인민병원 복도에서 간경화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수술비 300달러가 없어서 복막에 염증이 퍼졌는데 수술도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 시각 JSA 창고에서 돈을 훔치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살리려고. 청중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살리지 못했어요. 동생도 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어머니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북한에선 도둑의 어머니로 기록됐을 그 이름을 남한에선 인권의 상징으로 부르고 싶어요. 강연이 끝난 뒤 70대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가, 네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저는 그제서야 울었어요. 2024년 7월, 귀순 약 7년 뒤에요. 편지 한 통이 왔어요. 발신인 불명, 중국 단둥에서 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형, 나 경철이야. 수용소에서 3년 있다가 2021년에 풀려났어. 지금 중국에서 일하고 있어. 형이 남쪽에서 증언한다는 소문 들었어. 수용소에서도 다들 알고 있어. 리경순 그 새끼 남쪽 가서 떠들고 다닌다고. 형, 나는 자랑스러워. 엄마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형, 엄마 이름으로 계속 살아줘. 나도 여기서 열심히 살게. 언젠가 만나자. 저는 그 편지를 들고 30분간 울었어요. K요원에게 말했어요. K요원님, 경철이가 살아있어요. 제가 증언한 게 헛되지 않았어요. K요원이 물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증언하실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어머니 이름으로. 경철이가 듣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리경수는 어머니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500달러를 훔쳤지만 어머니는 그 돈 한 푼 쓰지 못하고 병원 복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동생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동생은 3년간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수로에 걸린 차에서 뛰어내려 50m를 달렸습니다. 5발의 총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금 경수는 매일 어머니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선 도둑의 어머니로 기록됐을 그 이름을 남한에선 인권의 상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순의 증언은 수용소 담장을 넘어서 동생 경철에게 닿았습니다. 리경순의 탈출은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은 수많은 기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리경순이 목숨 걸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이유입니다. 살아서 증언하는 것. 그것만이 죽은 자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많은 탈북민에게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 한마디 남겨주시면 경순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K요원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